안녕하세요. 건강 만세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과일 사과. 사과는 매일 한 개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네요. 하지만 사과의 정확한 효능과 함께 제한적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또한 사과를 먹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도 건강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그 효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사과를 먹으면서도 잘못된 습관이나 방법 때문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사과의 효능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과에는 칼륨과 폴리페놀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류는 동맥 경화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2. 사과는 뇌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폴리페놀류와 사과산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예방하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지요. 3. 사과에는 폴리페놀류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폴리페놀류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사과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뼈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5. 사과는 저칼로리 과일로 식이섬유가 소화되는 동안에도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도 빠질 수 없는 과일이지요. 6. 사과의 식이섬유는 대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합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사과를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공복에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은 배가 더부룩해지거나 위가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과는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막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중요하지요. 그럼 이제 사과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사과를 먹을 때에는 껍질을 깎지 않고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 농약이나 코팅제가 있을 경우에는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먼저 사과를 찬물에 넣고 약간의 식초를 넣은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한 물로 헹궈줍니다. 식초는 농약이나 코팅제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찬물은 사과를 신선하게 유지해줍니다. 그 후에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사과 표면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깨끗이 닦아줍니다. 껍질에 코팅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질러서 제거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사과를 헹구어서 씻어줍니다. 2. 사과를 먹고 양치하는 것은 먹은 직후가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를 먹은 후에 입안의 산성도가 상승하며 치아의 균이 산소를 생성하여 치아를 부식시키기 때문입니다. 3. 어떤 사람은 사과 주스를 만들 때에 사과와 씨앗을 통째로 넣어 갈아주는데요. 깨끗한 사과 껍질은 좋으나 사과 씨앗에는 시아나물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아나물은 고농도로 섭취될 경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 씨앗에 함유된 양은 아주 적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혈압 조절제나 간독성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사과 씨앗에 함유된 시아나물의 양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과 씨앗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깎아둔 사과는 공기에 노출되어 산화되고 영양소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나쁜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도 높아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선한 사과를 껍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깎아둔 사과를 보관하려면 비닐봉투나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를 뺀 후 냉장고에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하루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사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최소 400g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지요. 이 중에서도 과일의 섭취량은 하루에 최소한 2회 이상 매일 다른 종류의 과일을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침 식사 전에 사과를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과를 먹는 시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함께 알아봅시다. 1. 일반 사람들은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은 체중 감량과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력 강화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위장 운동이 둔해지고 소화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식후 1~2시간 후에 사과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운동이 촉진되어 사과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팽창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안정되면 식사 사이에 사과를 적당히 섭취하십시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위해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로 인해 혈당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요. 이런 이유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위해 사과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식사 전에 사과를 먹을 수 있는데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이 풍부하여 어느 정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는 저칼로리 과일 중 하나로 한 개에 대략 80에서 100 정도의 칼로리가 있습니다. 사과는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과 한 개를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이 적당하며 많게는 하루에 3~4개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목표에 따라 적절한 사과 섭취 시간 및 섭취의 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요즘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는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과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과를 제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약물 복용 중인 경우. 사과에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혈압약, 혈당 조절약, 항응고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2. 소화 장애가 있는 경우.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식이섬유가 과다하게 섭취되면 소화가 느려지거나 소화 불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과를 생으로 먹으면 사과산이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속쓰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혈당 수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과에는 천연당이 함유되어 있지만 많은 양의 사과를 섭취하면 당의 과도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당뇨병이나 고혈당 환자는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집에서 갈아 만든 사과 주스보다는 사과를 씹어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만드는 과정에서 사과의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전립선 비대 환자. 전립선 비대 환자는 사과에 함유된 산성 성분이 비대를 악화시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과를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5. 궤양성 대장염 환자.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내벽에 염증이 생겨 장벽이 얇아지거나 궤양이 생길 수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과에 함유된 섬유질과 유기산 등이 장벽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치유 과정을 방해하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백혈구 감소증 환자. 백혈구 감소증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과일을 섭취할 때 균에 노출되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은 사과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